수업 계속 시작합시다. 자, 14차 시입니다. 자, 14차 시는 실험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실험 연구에 대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인위적으로 설계된 실험 상황에서 처치를 가하여 연구 대상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연구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실험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는요, 변인의 조작 없이 현상이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려는 조사 연구와는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비교되는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게 실험 연구의 특징이에요. 요거 집단이 두 개의 집단이 나눠져야 돼요. 하나는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그 변인을 집어넣는 실험 집단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실험 연구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자, 핵심 요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통제와 조작과 비교가 있습니다. 자, 먼저 통제에 대한 내용. 연구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가령 제가 저번 시간에 G 얘기를 했었는데, 자, GA, 그 다음에 GB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네, 제가 G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A하고 B하고 둘 다, 기역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를 이제 우리가 실험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를 통제를 해야 하는 통제 집단, 통제 요소라고 했을 때, 자, 실험 요소에다가는 무엇을 집어넣느냐면 백신을 집어넣어요. 백신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통제에다가는 백신을 집어넣지 않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을 통해서 이 기역이라는 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백신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요인, 그러니까 A의 유전적 원인, 이 유전적 변인에 의해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해결이 됐다라면 이 백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실험 자체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요인들은 당연히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G와 B라는 G는 같은 G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같은 품종의 G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 두 번째, 조작은 무엇이냐면 실험 집단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유도한다. 자, 실험 집단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유도하는 요소가 바로 조작입니다. 즉, 조작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조작이 뭐예요? 백신을 AG에다가 집어넣는, 이것을 우리는 조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교는 무엇이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결과를 비교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볼게요. 집단 X,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데, 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어떻게 통제하느냐? 연구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요인을 통제해요. 그래서 사실 이 X라는 집단과 Y라는 집단은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집어넣는 게 좋아요. 뭐 G면 G, 사람이면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G 같은 경우에는 같은 품종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란 개념은 없잖아요. 인종을 집어넣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연령대, 같은 연령대, 또는 같은 학령층, 예. 또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성인이라 할 것 같으면은 같은 성별이라든지, 또는 남자 여자를 혼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비율로 이제 이 집단들을 섞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먼저 통제를 해야 합니다. 요런 식으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조작을 합니다. 특정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가령 또는 아까 얘기했던 백신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집중력 얘기를 할 때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쵸? 또는 어떤 특정한 뭐 그림이나 뭐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연구자가 넣어줘야 돼요. 그 실험 처치라고 해요. 그 실험 처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조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한 것과 안 한 것과를 뭐 합니까? 비교해야 되는 거죠. 비교. 예. 이게 바로 실험 연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 연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연구의 주요 절차는요, 가설 설정, 실험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종속 변인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종속 변인 사후 검사, 가설 검증 이 단계로 지나가는데요. 자, 가설 설정은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일부 그 교과서의 내용을 좀 많이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과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가설 설정은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설과 연구 대상을 설정을 하면, 변인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변인이 결정이 되면 실험 변인을 조작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가설과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 대상을 선정한다. 가설은 조작적 정의를 거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 요거 밑줄 꼭 쳐주세요. 조작적 정의를 거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집중력이라는 것을. 그랬을 때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하려면은 집중력 이 자체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대신 우리가 수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학업 성취도로 합시다. 자, 학업 성취도라고 했는데 학업 성취도 역시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성적이 있죠. 이 성적을 가지고 해야 되죠. 자, 성적은 우리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은 학업 성취도를 얘기하고 이 학업 성취도는 그 실험의 집중력을 대표하는 그런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지? 우리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어떤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요? 구체적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라는 이러한 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변인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변인으로 바꾸어서 실험이 진행하는 겁니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설 설정을 통하여 변인이 결정되며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다른 변인은 고정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고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통제해서 그러한 다른 변인으로 인해서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라 라는 뜻이죠. 연구 대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G들 있잖아요. 아까 G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A라는 G와 B라는 G가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백신을 집어넣기 전에 이 둘의 상황,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 건강 상태에서 더 나빠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하는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상태를 확인하면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서 실험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때는 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고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바로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 변인을 조작할 때는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만큼 양을 실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 실험에 사용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같은 특성과 조건, 인원 구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연령대, 학령층, 성별 같은 비율 이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무작위 배치, 무선 할당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무작위 배치가 아닌 우리가 지정해서 배치하면은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작위 배치를 하되 그러한 맞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아까 같은 그러한 연령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무작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 무작위 배치나 무선 할당은 반드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두 집단이 이제 설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실험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실험의 결과는 외적 타당도가 확보가 되죠. 왜냐하면 무작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집단들 중에서 무작위로 우리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갖다 놨을 때에도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 또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 외적 타당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어느 정도 일반화된다는 것은 누구를 갖다 놔도 비슷한 결과를 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같은 결과 또는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 타당도가 향상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실험 외에도 다른 유사한 실험을 했을 때 역시 이 실험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실험 환경 설정. 자, 다음. 자, 변인과 집단이 결정되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 모형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중에 편견이 개입되거나 돌발 변화를 방지하고요. 독립변인 작동을 위해서 실험적 처치나 상황 조성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종속변인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험적으로 실험해서 이 종속변인들을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자, 요러한 이제 일련의 단계를 가지고 실험을 이제 실험 환경 설정해서 이제 본 실험이 들어갈 건데, 자, 먼저 실험 설계 모형을 결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책에 볼게요. 모의 실험, 실험실 내 실험, 그 다음에 준 실험실 내 실험, 그 다음에 현지 실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이거죠. 자, 우리가 모의 실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컴퓨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 뭐 AI를 가지고 AI로 알아보는 월드컵 이제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그런 연산 작용 있죠. 예, 컴퓨터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 또는 1m 그 다음에 2m 3m씩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자, 1m가 있고 2m가 있고 3m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달리면서 비말을 이렇게 튀기는 겁니다. 칩 튀겼을 때. 그러니까 재채기를 하는 거죠. 재채기를 했을 때 1m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비말을 맞는 정도, 2m 떨어진 사람이 비말을 맞는 정도, 3m 떨어졌을 때 비말 맞는 정도를 우리가 실제로 실험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기에. 큰일 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비말이 튀기는 그런 실험이라든지 그런 위험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모의 실험 같이 이런 AI나 또는 우리가 컴퓨터 또는 전산 안에서 그런 상황을 부여하고 모의 실험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할 건가 또는 실험실 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통제가 된 곳이죠. 바람 들지 않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제 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도구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한 통제된 상황에서 하느냐 또는 준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실험실보다는 덜 통제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라고 해야 되죠? 학교 정도? 네, 학교에서 실험하는 거. 네,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실험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자가 실험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험 연구에 속하지만, 연구 집단의 선정, 실험 처치에 있어서의 제한 등 모든 관련 변인들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행하는 실험. 그러니까 아까 같이 실험실이 아닌 학교와 같이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지 실험. 현지 실험이면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서 밖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무슨 연애 프로그램이나 또는 하나의 사회적 실험, 사회현상 실험을 할 때 무작위 1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한 가지 상황을 보여줘. 갑자기 그 사람 앞에서 쓰러진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핀다든지 그럴 때 그런 리얼한 상황을 수집을 하고자 할 때 이제 그런 리얼한 반응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이런 실험들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현지 실험을 하기도 하죠. 자, 요렇게 먼저 실험 설계 모형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중 평균 개입이나 돌발 변화를 방지한다. 자, 볼게요. 자, 연구자는 실제 여건에 맞는 실험 설계 모형을 정한다. 그리고 실험 도중에 실험자의 편견이 개입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 연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돌발 변화가 나타났을 때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독립변이를 작동하게 할 실험적 처치나 상황 조성 방법 등을 결정하고 종속변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 밑줄 쳐주세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네. 근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구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측정 도구라고 해서 무슨 어떤 도구라고 해서 어떤 무슨 준비물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의 시험지도 될 수도 있고요. 간단한 쪽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대상들에 대한 그런 동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넓게 얘기해서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면 연구자는 본 실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적으로 실험적 상황을 조성하여 실험 처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 변이를 측정해 본다. 그러니까 내가 본 실험 들어가기 전에 임의로 시험적으로 먼저 좀 케이스를 먼저 얻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나서 본 실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연구자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어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먼저 수정하고 본 실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속변이 사전검사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자료 수집을 위한 작업이다. 자, 아까 그런 사전 실험을 먼저 해서 그런 나타난 종속 변인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서 이러한 종속 변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사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실험에 들어갑니다. 실험 처치. 실험 집단만 독립 변인을 조작한다. 가령 A 하면 B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설을 만들 때 이때 A를 A-로 바꿨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는 C라고 처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실험 처치가 되겠죠. 즉 독립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을 조작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속변인 사후검사,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결과 있죠. 이게 종속변인이잖아요. 이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변인을 다시 측정한다. 자, 그래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통계 처리해서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85쪽에 대한 내용인데 85쪽에서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면 실험 처치에서 조작했던 독립변인과 사후 검사의 결과로 나타난 종속변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가설을 검증한다. 네. 그런데 이제 위로 볼게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실시 결과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가설을 기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했는데 별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가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설을 기각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요렇게 했는데 요 B와 유사한 뭔가 나왔어. 그러면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가설을 조금 바꿔서 다시 실험한다든지 또는 이 가설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실험이 종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 실험 연구에 대한 내용이 왜 어렵고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제가 아는데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뭐 변인이란 말 나오고 독립변인 나오고 설계모형 나오고 여러가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연구를 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보다는 약간 그런 이제 이공계 친구들 또는 이런 연구를 자주 하는 해야 되는 그런 전공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자주 할 거니까 괜찮지만은 이제 이런 연구를 잘 하지 않는 과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역사학과인데, 이제 그런 이제 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연구에 대한 용어들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아요. 자, 실험 연구의 장점을 볼게요. 자, 변인 조작, 통제가 가능하여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자, 변인을 조작하고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현지조사나 문화기술적 연구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해요.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연구자가 환경이나 여건을 통제하기 때문에 관련 변수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변수부터 모든 요인을 연구자가 꽉 잡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게 필요하겠는데 싶으면은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변인을 조작하여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자, 아까도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인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실험 연구라는 것 자체가요, 연구자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조금 개방적이 있느냐 아니면 완전 개방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가 웬만한 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꽉 잡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객관화를 위해서죠. 그런데 현실성이 결여가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요,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실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 실험에 들어가 있던 이 집단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도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과의 관련성을 봤을 때는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즉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이나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표본의 대표성에 따라 일반화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집단이
얼마나 대표를 하느냐, 대표성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실험 연구가 일반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표본의 대표성이 좀 떨어진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자, 또 인간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죠. 윤리적인 측면이 우려가 됩니다. 가령 어떤 실험을 했는데 사람의 그런 이제 뭐 인격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소위 말하면 뭐 약물을 넣는다든지 예,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윤리적인 측면이 우려가 되는 거고요. 또 사회현상은 실험이란 수단으로 연구가 가능한가부터가 사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뭐냐면 사회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이 꼭 어떠한 변인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야 되고 어떠한 변인이 안 줬을 때 이 현상이 안 나타날까? 라는 하나의 그런 통제된 무언가를 인해서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단 집단 따돌림 얘기를 했을 때 집단 따돌림이 꼭 어떤 그런 따돌릴 만한 애가 거기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실험 연구 자체가 될까라는 거예요. 네, 사회현상의 실험이라는 수단으로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자체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현상은 가능해요. 예, 뭐냐면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됐다고 해서 다음에 했을 때 또 될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결과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차시 과제는요. 집중력과 환경의 연관성 고찰이라는 주제, 아까 우리 위에서 봤죠. 과제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 연구를 이제 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연구자라면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어떤 가설을 설정할지 쓰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연구에 관련해서 어떤 가설로 이 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지 쓰시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 그러니까 이 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건가 또는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떤 그런 범주에서 모집할 것인가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가설을 쓸 것인가 그리고 이 가설 입증을 위해서 실험에 투입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짤 것인지 아까 얘기했죠. 연령대는 어떻게, 학령층은 어떻게,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봐야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간접적이라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예, 그거 감안하시고, 예, 과제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15차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